자, 완전 이거네. 그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요 산화 환원 파트는 화학 파트. 그래서 이 자연과 인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화학 반응들에 대한 먼저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 첫 번째가 광합성이에요. 자, 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건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다 알고 있죠. 어디서 일어난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자, 엽록체에서 무슨 에너지를 이용한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요. 그리고 재료가 되는 놈이 누구냐?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뭘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이 유기 양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산소를 또 만들어줘요. 근데 이걸 만든 최초의 아이가 누구냐? 바로 남세균이라는 놈이야. 자, 최초 이제 바다에서, 원시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는 애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잠깐. 자, 여기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하며 그랬는데요,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성하기 시작한 최초의 생물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남세균이 뭉쳐서 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혹시 들어봤나? 성칸브리아드 대표적인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남세균이 퇴적물을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산소가 바다에서 이제 남세균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바다에 녹아 있는 철들과 반응해서 산화철을 만들어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이에요. 철. 자,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이고요. 그 바닷속에 녹아있는 철 이온들하고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서는요, 산화철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고, 자, 얘네들이 충분히 반응을 한 다음에 남는 애들은 이제 어디로 또 나오느냐? 대기 중으로 방출까지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어. 그러다가 이 광합성하는 생물들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잠깐 옆에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호상철광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산소와 철 이온이 반응하여 만들어진 산화철 퇴적물이야. 퇴적물, 퇴적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광석을 생성한다 그러면은요, 주로 여기 층을 이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요때 만들어진 철광층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애들, 우리도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죠. 자, 이런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뭐도 만들었느냐? 오존층까지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존층까지 만들고, 이 오존층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외선 흡수가 일어나니 생물들이 육지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광합성하는 생물 하나 나타나다 보니 이 진화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육지 생물까지 진화가 나타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자, 산소 분자는 O2예요. 자, 산소 분자 O2인데 이 태초에는 자외선이 엄청나게 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가서 O 원자 형태로 됐다가 다시 O2랑 결합하다 보면 O3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첫 번째 광합성에 대한 얘기, 두 번째 화석연료야. 자, 결국에는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생물들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진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유기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유기 생물들이 땅 속에 유해가 묻혀요. 그래서 오랫동안 화학 변화로 생성된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화석 연료, 우리 석탄석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화석 연료가 나타나는데, 이 화석 연료의 연소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인데요. 화석연료가 산소와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타나게 되고요,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우리 석탄 태우고 석유 태우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이용해서 추위와 어둠 극복하고 음식도 익혀 먹을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증기기관차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 바로 다음 철의 재련. 자, 마지막 철의 재련인데요.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철은요 순수하게 FE 철 형태로 있질 않아. 그래서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주로 반응해서 있느냐? 산화철 형태로 있어요. 그럼 산화철 형태로 있는 거에서 뭘 빼내야 되느냐? 산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산소를 제거해 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재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느냐? 산화철에다가 일산화탄소 집어넣는 개념이에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산소를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철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철로 이래 농기구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문명 발달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별표. 자, 자연과 인류 역사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들이야. 광합성, 세포흡, 화석연료, 연소, 철의 재련, 이거 전부 다 뭐가 관련돼 있느냐? 산소가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를 얻으면은 산화, 반대로 산소를 잃으면은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화학 반응 중에 하나예요. 산화 환원 반응은.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철이 산소를 얻어서 이게 뭐가 된 거냐? 산화철이 되는 과정이야. 자, 이 산화철이가 되는 과정은 철이 산소를 얻은 거예요. 이게 산화고. 자, 반대로, 자, 요거는 산화구리야. 산화구리가 구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를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별표는 요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이 동시성이란 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이게 뭐냐? 말 그대로야. 동시에 일어난다야. 산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반대편에서는 환원이 일어나는 거야. 한 놈이 산소를 얻고 있으면 다른 놈은 산소를 잃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산소를 얻으면은 산화, 산소를 잃으면은 환원. 요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산화구리와 탄소, 구리판의 변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쭉 얘기를 할 거야. 저 뒤에서도 여기 지금 1, 2, 3, 4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 이게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들인데 그 예시들을 눈으로 계속 익혀 놓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이에요. 산화구리 무슨 색이니? 검은색이에요. 자, 산화구리는요, 구리랑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야. 그래서 얘는 검은색 가루야. 검은색 가루. 자, 거기에 탄소 가루를 넣어요. 자, 산화구리는 CuO고요. 탄소는 C예요. 자, 그리고 둘을 가열을 시켜버려. 자, 가열을 시켜버리게 되면은요, 이 산화구리가 구리로 바뀌어요. 자, 보시면 가열 전에는 둘 다 시꺼맸는데 가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검은색 가루가 붉은색 가루로 바뀌어요. 이게 뭐가 나타나는 거야? 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석회수가 있어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석회수 뿌옇게 흐려지는 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냐?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 산화구리랑 탄소랑 결합해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으니까 산소를 잃어버렸죠? 환원. 그 다음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래서 산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야. 됐죠? 자, 또 하나 옆에 보시게 되면, 자, 석회수는 그럼 뭐냐? 석회수는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계속적으로 석회수해가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예요 라고 배웠는데, 이게 무슨 반응이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야.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이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앙금이죠. 자, 즉 앙금 생성 반응이야.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 잃고 얻는 거 얘기하고,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잠깐 얘기할 게 또 요거 있는데, 이건 배우기도 하고 안 배우기도 해요. 자, 산화제, 환원제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해. 산화되는 애 체크하고 환원되는 애 체크하세요. 지금 여기서는 CuO가 뭐가 되는 거야? CU가 되는 거죠. 산화됐니? 환원됐니? 산소를 잃었니? 얻었니? 그러면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야. 자, C는요 CO2가 되죠. 산화야? 환원이야? 그렇죠. 요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CuO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얘는 자신이 환원되면서 산소를 C한테 준 거죠. 자, C한테 준 거야. 산소를 이렇게 준 거야. 그죠? 그래서 C가 뭐 했어? C가 산화되는 거지. 자신을 희생해서 산화를 시켰네요. 그래서 이걸 산화제라고 얘기를 해. 반대로 C 입장에서는 산화되면서 산소를 뺏어왔잖아. 그래서 얘가 환원됐다라는 얘기하면서 이거를 환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간단하게 그냥 산화 환원 체크해놓고, 산화되는 애 옆에 있는 애가 산화제고요, 환원되는 애 옆에 있는 애가 환원제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산화 환원 반응인데요, 요거 구리판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리판을요, 자, 구리 CU죠. 가열해요. 자, CU를 가열해서 산소랑 결합시키면 CuO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구리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근데 요 알콜 램프에 겉불꽃하고 속불꽃하고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자, 겉불꽃과 속불꽃의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겉불꽃 같은 경우에는 공기랑 접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겉불꽃은. 그러니까 O2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속불꽃은요, 겉불꽃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다 보니,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지만 이 알코올에 있는 탄소랑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얘는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일산화탄소 CO가 많아요. 속불꽃에는 CO가 많아. 요걸 알고 계시고 이제 실험으로 가보면, 자, 첫 번째 구리판은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 구리판을 겉불꽃에다 갖다 대는 거야. 겉불꽃에다 갖다 대면은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구리가 CuO, 즉 산화구리로 바뀌는 거야. O2랑 결합을 해서. 그래서 산화구리가 됐기 때문에 구리가 산화돼요. 근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속불꽃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은요, 산화구리랑 속불꽃에는 CO가 많다 그랬잖아요. 자, CO는 CO2가 완전 연소가 돼서 CO2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CO2로 바뀌었는데 산화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CuO에 있던 O를 뺏어가. 그래서 검은색이었는데 속불꽃에다 넣으니까 붉은색으로 다시 바뀌어. 뭐로 되는 거야? 구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CO는 산화되는 거야.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는 거고요. CuO는 구리가 되면서 환원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산화제는 누구니? 산화제는 얘가 되는 거죠. 환원제는 누구니? 일산화탄소가 환원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산화되는 거 옆에 있는 놈 산화제. 오케이. 너희들 강철솜 연소 기억나니? 강철솜 연소?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뭐가 된다?
산화 처리된다. 자,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산화철 되는 것도 역시 뭐야?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철이 산화돼 가지고 산화 처리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산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산화 환원되는 거에 대한 얘기야.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자, 이번에는 그 산화 환원 반응을 산소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산소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자 이동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자, 산화 환원 반응을 전자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산소가 관여하지 않고 전자로 얘기할 수도 있어, 산화 환원 반응. 그러니까 산소로 얘기하는 산화 환원 반응은 좁은 개념이고요. 전자를 이용한 산화 환원 반응은 좀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은 이온이 되는 거죠. 결국엔 이온에 대한 얘기야. 이온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 자, 여기 지금 산화, 별표 꼭 좀 쳐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아까 산소 입장에서는 산화가 뭐였니? 그렇지, 산소를 얻는 게 산화였죠. 근데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는 게 산화예요. 전자를 잃는 게 산화야. 자, 그 다음 환원의 개념은 그거 반대예요. 그럼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야. 자,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었죠.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네요. 자, 그러면은 전자를 잃고 얻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ZN이 뭐니? 이거 뭐야? 연아, 이거 뭐야? 뭐? 야이 뭐야? 아연이죠, 아연. 자, 아연 잘했어. 자, 그래서 아연이 ZN2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연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는 전자를 잃었니 얻었니? 그렇죠. 플러스가 됐으니까 잃은 거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걸 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산화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CU2 플러스는 뭐예요? 구리 이온이죠. 자,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는 거예요. 자, 2 플러스였는데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를 얻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야. 자, 그걸 합친 거예요. 아연이랑 구리 이온이 있었는데 아연이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이 되고요.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 원자가 됐어요. 자, 이렇게 산화 환원은 전자를 한 놈이 잃으면 한 놈은 얻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산화 환원이 역시 뭐한다? 동시에 일어난다. 아까 산소를 이용한 산화 환원도 동시에 일어나요. 전자를 이용한 산화 환원도 동시성이야. 동시에 일어나. 한 놈이 잃으면 한 놈은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나트륨 이온 어떻게 쓰니? Na. 나트륨 이온 Na 이런. Na 풀. Na 풀. 자, Na 플러스고요. 염화 이온 염화가 뭐지? CU? 영. Cl이 뭐야? Cl. CL. 배현아, Cl이 뭐야? 염소. 자, 그러면 Cl이 이온이 되면은 풀. Cl 마이너. 큰일 났다. 자, Cl 마이너. 자, 그러면은 이거 Cl 마이너 뭐라고 읽어요? 염화 이온. 염화 이온이죠. 그래서 NaCl 뭐라고 읽어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는 거야. 큰일이다. 자, 자, 그러면은요, 염화 나트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지금?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Na는요 플러스가 됐단 얘기야. 산화된 거죠. Cl은요 마이너스가 됐단 얘기야. 환원된 거죠. 오케이?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NaCl은 산화 환원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이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죠. 이온 결합 화합물. 자, Mg가 뭐니? Mg? MG 마그네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온 어떻게 쓰니? MG 투풀
자, 여기 써 있죠. Mg2+. 자, O 산소죠. 산소가 이온이 되면 뭐가 되니? O2 마이너스 O2-죠. 자, O2- 뭐라고 읽어요? 산화 산화이온이라고 읽고요. 이거 두 개 합쳐졌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읽는 거야?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읽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양이온, 음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야. 자, 마그네슘은 뭐가 됐어? 2+가 됐으니까 산화되는 거야. 전자를 잃어서. 그 다음 O2는 O2-가 되니까 환원되는 거죠. 역시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은요,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데,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야.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요번에는 여러가지 반응들의 예시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자. 여기 요거 잘 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자, 질산은 수용액. 야, 질산은 어떻게 쓰니? 질산을 질산이 뭐지? 그렇지, AgNO3죠. 이거 수용액이면 물속에서 이온 형태로 있어요. 쓰세요. Ag+하고 NO3-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구리를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구리 선에 하얀 은색 가루들이 막 들러붙어. 그러면서 용액 색깔이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하고 있어? 푸른색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죠. 자, 요게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구리 이온이 녹아 들어가면 푸른색이 돼요. 구리 이온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푸른색이 되고요. 자, 구리선 표면에 은색 물질이 덮여요. 이거는요, 은이 석출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구리는요, 구리선이니까 구리 Cu 입장으로 들어갔는데 물속에 녹아 들어갔어. 그 얘기는 구리 이온이 됐다는 얘기야. 전자를 잃었죠. 산화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은 입장에서는요, 은 이온 형태로 물속에 녹아 있었는데 갑자기 은 가루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은이 석출되는 거야. 이거는 전자를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구리 이온 수는 증가하고요. 수용액 속에서. 그 다음 은 이온 수는 감소해요. 근데 질산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산 이온 수는 일정하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니 여기? 아,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 얘는 Cu2+고요. 얘는 Ag+예요. 그러니까 구리 이온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 은 이온 두 개가 감소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구리 이온 한 개가 생성되려면 은 이온 두 개가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온 수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번에는 저 스펀지가 그거 자, 요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 반응인데요. 자, 이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아연의 반응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야, 황산구리 어떻게 쓰니? 방산구리는 히읗에 오에 아에 있는 붙이고 황산구리 어떻게 쓰니? 황이 뭐였죠? 이게 뭐야? S S5 자, 이거 이온화되면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면은요, Cu 2+ 하고요, SO4 2-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써놔 빨리. 아니, 그러니까 계속 써서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 예시들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 고등학교 가면 이거만 어려워요. 어렵냐고요? 아니, 이런 거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연판을 이렇게 황산구리 수용액에다 집어넣어요. 자, 여기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죠. 자, 근데 이 푸른색인 이유가 뭐라 그랬니? 이온. 우리가 그렇죠. 구리 이온이 녹아 있으면 푸른색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아연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아연판에 붉은색 가루가 막 들러붙어. 그게 구리가 석출되는 거예요. 자, 아연이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는 거야. 그런데 구리 이온은 이제 구리로 환원되는 거예요. 전자를 얻어서.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푸른색은 점차적으로 옅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연판은 붉은색으로 점점 들러붙게 돼요. 아연 이온 수는 증가를 해요, 물속에. 근데 구리 이온 수는 감소를 하죠. 그리고 황산 이온 수는 변화 없으니까 일정해요. 그리고 전체 이온 수를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 ZN이 ZN2 플러스가 되고 CU2 플러스가 CU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로 바뀌는 거야, 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온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자, 앞에서는 이온수 감소였는데 이번엔 이온수 변화가 없는 거. 칼륨, 칼슘, 나트륨, 알루미늄, 아연, 철. 요거 좀 써보자. 자, 요거 좀 써보자. 공간 있어요? 위에 여기 한 줄로 쭉 써주세요. 위에 메뉴에다가 한 줄로 쭉 써주세요. A야 이거? 아 A. 알루미늄. 썼니? 얼마이가 없다. PB가 나만. 만약에 PT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몰랐어요. PT. PT가 있어요. D인 줄 알았어요. 저 괄호 치고 H. 칼륨, 칼슘, 나트륨,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가로치고 H가 맞지? 가로치고 H. 마지막에 책이에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백금. 아, 책이었어요. 백금. 백을 어떻게 아니 근데 진짜 피기라 쓸 때. 택시공과 그 번호 어디 갔어? 자, K가 뭐야? 칼슘. 네? 아 칼륨. 칼륨. CA 칼슘, 칼슘. NA 나트륨,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알루미늄. 아연, 아연. 철, 철. 니켈, 니켈. 주아라. 야, 이 새끼야. 주석. 납. 수성이 뭐야? H. 아, 수소. 아, 수소였구나. CU. 구리. HG. 순. AG. 은. PT. 백금. 칼카나마 아라철리 jun합 수구순 백금. 알아. 시작. 칼카나마 아라철리 jun합 수구순 백금. 아니 택. 야,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요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대한 얘기인데 나중에 또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는 얘기야.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는 얘기는 전자를 잘 잃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온화가 되기 쉬워요. 이거 전부 다 금속이에요. 수소 빼고 전부 다 금속인데,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금속들끼리도 전자를 잃고 얻는 정도가 달라.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큰 거야. 저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작은 거예요. 백금 옆엔 또 누가 있을까? 백금 옆에 이온화 경향이 제일 작은 놈 누가 있을까? 금 있죠, 금. 자,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요, 금 같은 경우에는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놈으로 치고 있잖아. 금 좀 써주세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은반지 있죠, 금반지 있죠. 요즘 백금반지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금방 많이 처음 본. 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애들이야? 반응성이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지.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질산은과 구리와의 반응. 야, 은하고 구리하고 어디 있어? 은. 자, 은 여기 있죠? 저쪽 끝에 있죠? 구리 어디 있어? 그 앞에 있죠?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구리. 구리가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은하고 만났을 때. 자, 여기 보시면요, 구리하고 아연에 대한 얘기네. 자, 구리는 저쪽에 있고 아연 어디 있어? 아연. 여기 있죠? 아연이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아연이 지금 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금속에서 똑같이 금속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는 전자를 잃고 누구는 전자를 얻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이온화 경향 때문인데, 요번에는 염화구리와 알루미늄의 반응이에요. 자, 염화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어요. 자, 전자를 잃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전자를 얻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하고 구리 보세요. 여기 구리 있고 알루미늄이 이쪽에 있죠. 알루미늄이 더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얘가 전자를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야. 알루미늄 전자를 잃어서 알루미늄 이온되고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속출된다라는 얘기야.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어서 알루미늄 이온이 되고 산화되어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에 저기 붉은색 가루들이 막 들러붙어요. 그리고 푸른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구리 이온이 녹아 있을 때는 푸른색이었는데 구리가 석출되니까 푸른색이 줄어듭니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아연 반응인데요. 자, 묽은 염산은 HCl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HCl, 수소 있죠, 수소. 그러니까 수소랑 반응해가지고 반응하는 애들은요, 수소 앞에 있는 금속들은 반응해요. 우리 금속에다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수소기체 발생해요 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금속에다가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는 수소 앞쪽에 있는 금속들이야. 수소 뒤쪽에 있는 애들은 수소기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아연이랑 만났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아연은 이온화되고 수소 이온은 이제 수소기체가 돼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 이것도 역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러면은 여기 보자. 1번. 이거 보이니? 자, 여기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와의 반응에서 산화되는 게 누구라고요? 구리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황산구리와 아연 반응에서 환원되는 건 누구라고요? 환원되는 거? 구리 이온이라고요. 오케이? 구리라고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염화구리와 알루미늄 반응에서 양이온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랬어요. 양이온수, 여기는 지금 반응 전에는 양이온이 3개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양이온이 몇 개로 돼요? 2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에서 2개로 되니까 감소되는 거죠. 양이온수는 감소돼요. 자, 그 다음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에서 아연판은 어떻게 아연판 질량, 아연 이온이 돼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아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핵심 체크는 같이 할게요. 자, 핵심 체크 보자. 자, 엽록체에서 빛에너지 이용해서 거시기 만드는 거 누구야? 광합성이죠, 광합성. 자, 화석연료 연소.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한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는 거죠. 자, 철의 제전, 산화철에서 뭘 제거해서 철을 얻었어? 산소를 제거해서 철을 얻는 거죠.
자, 산화 반응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전자를 잃는 반응이죠.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동시. 그래서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자, 1번부터 4번까지 해보도록 하죠.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뭐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편집 안 해요. 하시잖아요. 아 하면 자, 야, 1번 해보자. 1번부터 그거 안 야, 1번에 가는 무슨 반응이니 지금? 가는 뭐 광합성. 광합성이죠. 나는요 화석연료의 연소고요. 다는요 철의 재련이죠.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점은 뭐예요? 산소랑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남세균이 최초로 광합성을 했다. 동그라미 꼭 쳐주세요. 자, 남세균이 최초로 광합성을 한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철은 대부분 산소랑 결합하여 있죠. 그래서 철 재련을 거쳐야지 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도 산소 모두 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555가 되는 거야. 자, 2번에 보세요.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 환원은 물질의 전자를 얻는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일어날 때 항상 산소가 전자도 이동하는 거 산화 환원이에요.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돼야 돼. 자, 보자. 1번에 자, CU가 CU가 됐으니까 산소를 잃었죠. 뭐 한 거예요? 환원한 거죠. 그럼 여기는 산화됐겠죠? 자, ZN이 ZN2 플러스가 됐어요.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으면 뭐예요? 전자를 잃으면 뭐야? 산화죠, 산화. 자, 여기 산화니까 여기는 환원이겠죠. 오케이? 야, NA가 NaCl이 됐어요. NaCl이 됐다는 얘기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A는 Na 플러스 된 거니까 뭐 한 거야? 전자를 잃었죠? 산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 CL은 CL 마이너스니까 환원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더 왔죠. 4번 해봐. 4번은 5X. 자, 4번에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쵸? 이산화탄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 구리가 나타나는 거죠. 산화구리가 구리로 바뀌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죠. 자, 탄소는 탄소는 C가 CO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산화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게 아니라. 됐니?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가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에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체크 잘 해주세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결합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이산화탄소는 환원이에요. 자, C하고 O 여기 지금 1대2잖아요. 근데 여기는 1대1이죠. 오케이? 자, 이거는 환원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H2O가 O2가 되는 거는 O가 증가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산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자, 세포호흡은 반대예요. 세포호흡은 반대로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거죠. 자, 이때는 포도당이 산화되고요. 산소가 환원된다라는 그런 개념. 이것도 산화 환원 개념이고요. 자, 메테인, 뷰테인의 연소라고 되어 있는데 연소되는 것도 역시 산화 개념이죠. 산소랑 결합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메테인은 산화, 산소는 환원. 자, 뷰테인도 마찬가지야.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되는 거 산화, 환원이 되는 거야. 자, 철의 재료는 별표 꼭 좀 쳐주시고요. 이건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자, 코크스라는 걸 집어넣어요. 자, 용광로에다 코크스를 집어넣는데 여기 코크스 보자. 자, 이 코크스라고 하는 건 석탄을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이야. 그래서 주 성분이 탄소예요. 탄소.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용광로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이 용광로 안에는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니까 태웠을 때 주로 일산화탄소가 많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코크스가 일산화탄소, 산소를 얻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산화시켰어. 자, 그러면 산화철이라 이때 이제 산화철을 또 집어넣게 되네. 그럼 코크스에서 일산화탄소로 바뀐 애가 그 완전 연소를 위하여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있는 산소를 뺏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용광로 안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철에 붙어있는 산소 떼어내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화철이 철로 환원됐다. 그래서 철을 얻어내는 거야. 이게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이렇게 철 재련하는 거 보면은요, 그 안에 철광석, 그러니까 광물도 집어넣지만 석탄 같은 시꺼먼 덩어리들도 막 집어넣어요. 같이 태우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수소연료 전지. 이 수소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소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태우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수소연료 전지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수소, 산소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거. 그래서 우리 수소차 완전 청정한 차라고, 오히려 공기들도 이렇게 청정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게 없어. 내보내봐야 물이야. 자, 근데 이 안에서 수소랑 그 산소랑 결합시켜서 산화 환원을 시켜가지고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그래서 그 전기 모터를 돌려가지고서 가는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재료가 이제 수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의 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이 녹쓰는 게 산화철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붉게 변하는 산화철 되는 이 과정이 철의 부식 개념이에요. 과일의 갈변 현상도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자,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양초의 연소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우리 섬유 표백하는 거, 우리 옥시크린 뭐라고 해? 산소계 표백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소계 표백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산소 이용해 가지고 산화 환원 시켜서 하얗게 만드는 개념이야. 자, 리튬이온 배터리, 굉장히 너희들이 계속 손에 들고 다니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자, 리튬이 전자를 잃고 산화된 다음에 양극에서 음극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전됩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반딧불 불빛도 역시 루시페린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빛에너지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전부 다 산화 환원을 이용하는 예시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예술과 산화 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판화에서 기법 중 하나로 산성 부식액이 금속판을 부식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도 철 이온이 환원돼서 특별한 빛깔이 나타나는 거. 자, 유화 기법 같은 경우도 기름 성분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되면서 굳어지는 거야. 유화 물감 금방 굳어지잖아요. 자, 미술 작품 복원 같은 경우에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개념 확인은 같이 하자. 자, 다 됐어요 이제. 자, 개념 확인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환원. 산소를 잃는 개념이에요. 환원되는 개념이고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뭐 하는 거야? 산화되는 거예요. 자, 연소, 메테인을 연소시켜요. 메테인은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죠. 산화되는 거. 자, 철을 재련합니다. 코크스가 산소랑 변화돼서 일산화탄소로 산소를 결합하는 거니까 산화되는 거죠. 자, 산화철이랑 일산화탄소가 만나게 됐어.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철은 철이 되는 거죠. 자, 수소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가 되느냐? 물이 만들어져요. 이때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개념. 자, 1번부터 6번까지도 한번 해보자. 1번부터 6번까지.
자 1번 해보자. 자 1번에 뭐니? 굿모닝. 광합 광합성이죠. 오케이. 광합성은 자 생성물인 포도당은 생명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자 2번에 가자. 이게 뭐니 이게? 이게 뭐니? 아니 포도당이죠. 이거 포도당이에요. 자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시켜서 뭐 하는 거야? 산화되는 거죠. 거지. 자 그럼 산소는 물이 되는 거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CO2가 되는 과정은 산화되는 거고요. 이거는 환원되는 거예요. 됐죠? 자 3번에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누구예요? 자 보자. 여기 그래서 가에서 산화되는 거. 야 핸드폰 집어넣어. 네. 가에서 산화되는 거 C죠. 그럼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뭐예요? 아에서 사라지는 자 여기가 산소가 얻는 거죠. 그래서 CO2가 되는 거고 나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산화철이죠. 여우야. 배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왜 틀렸어? 산소와 물을 생성하지 않죠. 소리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OX. 자 그 다음 5번에는 OX. 자 5번에요 여기 지금 OXO고요 2번에 이산화탄소와 반응이 아니라 누구랑 반응이야? 산소하고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6번은요 기억력 이거는 전부 다 산화환원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내신 만점 가보자. 자 못해도 17번까지는 다 풀어야 돼. 시간 되면 실력 업까지도 다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네개 다. 얘야 빨리 하자. 되게 다. 대연이 네 죄송합니다. 쌉 돼요. 아니 근데 컴퓨터 어디 거예요? 저 마크는 뭐? 자 1번에 보자. 앵간이 그냥 1번에 1번에는 기억은 1번에 누가 봐도 그냥 산소고요. 니은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죠. 오케이. 1번. 자 그다음 2번에는 1번. 자 가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가가 뭐니? 가가 광합성이죠.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요? 저기 연록체.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1번은 2번은 1번이고요. 자 3번은 5번. 자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산화철에서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몇 번? 5번이다. 5번이죠. 자 그 다음 4번은 자 지금 A, C죠? B는 왜? 환원은 물질이 얻는 반응. 전자를 얻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은 5번. 자 여기 지금 산화고리를 탄소랑 넣고 가열하는 거예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 붉은색이 형성됐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석회수 뿌옇게 흐려진 거. 자 붉은색 물질은 구리죠. 자 이거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5번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뭐 맞네? 자 그 다음 6번은
자, 가에서 구리가 검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산화구리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리가 산소를 얻은 거죠. 자, 그래서 산화되는 거 맞고요. 나에서 검게 변한 부분은 환원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구리판에 검게 변한 부분은 환원돼 가지고서는 붉게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산화 환원 반응 다 맞네요. 자, 그다음 5번은요. 산화되는 물질이에요. 산화되는 물질. 자, 여기서는 NA가 NA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H가 산소를 얻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번? 2번이 돼야 돼요. 자, 8번은요. 자, 여기서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가 만났어요. Ag 플러스하고 Cu가 만나서 Ag가 되고요. Cu 2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Ag가 2개씩 나타나야 돼요. 왜냐면 Cu가 2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그쵸, 전자를 잃고요. 질산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자, 그 다음 수용액 속의 이온수는 감소한다. 자, 이온이 2개가 이온이 1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온수는 감소한다가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몇 번이냐?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에는요. 자, 여기 염화구리 수용액에서 알루미늄 호일 넣었더니, 자, 여기서 염화구리에서 구리 이온이 알루미늄이랑 만나서 C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3 플러스 알루미늄 이온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역시 개수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2 플러스가 3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2 플러스였는데 2 플러스가 3개 있어야지 6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 3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2개 있어야지 6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플러스 6 플러스 맞춰줘야 돼.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온으로 따지게 되면은요. 구리 이온 3개가 알루미늄 이온 2개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놔. 구리 이온 3개가 알루미늄 이온 2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감소함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산화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은 맞죠. 구리는 없어지니까 옅어지고요. 양이온수는 감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연판에서 기포가 생성됐다라는 얘기는 이거 수소기체가 발생함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수소이온이 전자는 아연에서 수소이온으로 이동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아연판은 점점 이온이 돼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해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수소이온은 수소기체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소이온수는 감소해요.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에는요. 가는 이산화탄소는 환원됐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요렇게 변하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이산화탄소 요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환원 개념이고요. 자, 나에서 포도당은, 자, 포도당은 이제 이쪽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되는 거죠. 역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됩니다.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12번은요. 자, 12번에 가에서 메테인은 산화돼. 메테인 연소에 대한 얘기죠. 산화되는 거죠. 산소랑 결합해서 연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철은 전자를 산화 처리되는 개념은요. 철은 양이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 거야, 있는 거야?
잃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역시 가나 모두 산화 환원 반응 산소가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에는 자, 수소연료 전지에서 자,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수소랑 산소랑 만나는 거예요. 수소가 산소랑 만나야 돼. 그래서 수소는 산화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때 얘네들이 가진 화학 에너지가 결합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형성돼요. 자,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수소 연료 전지는요,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고 뭐만 발생하느냐? 물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되고요. 자, 14번의 철의 재련에 대한 얘기야. 자, 산화되는 물질만 고릅시다. 코크스가요, 산소랑 결합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니까 얘 산화되죠. 자, 그 다음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철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놈도 산화되는, 일산화탄소가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시험관 속의 붉은색 색소가 무엇인지 쓰시고. 구리죠. 자, 구리죠. 자, 이 생성 과정을 산화 환원 반응에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서 구리로 바뀌는 거죠.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서 구리로 변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서 구리로 변하는 거. 자, 그 다음 16번에는요. 자,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야, 여기 지금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형태죠. 자, 근데 점점 옅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Cu 구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이렇게 구리가 석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는 거죠.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온수 전체 변화를 쓰시오 그랬는데, 전체 이온수는 구리 Cu2 플러스고요. 자,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Zn이었다가 이게 Zn2 플러스가 돼요. 2 플러스 2 플러스니까 이온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양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요. 전체 이온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 마그네슘 염소죠. Mg가 산소랑 결합해서 MgO가 되는 거예요. 전자 이동과 관련돼요. 그럼 이거 화학식을 다 써야 되겠네요. 자, Mg가 O2랑 만나서 MgO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MgO는요, Mg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되는 거죠. 자, Mg는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었죠. 그 다음에 O는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산화되고 환원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실력업으로 갈게요. 안 하신 분은 안 해도 되고, 하신 분만 얘기하자.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5번이고요. 3번에 3번이고 4번에 3번이야. 틀린 거 뭐야? 3번만 틀렸어? 나머지는 다 맞았어? 2번? 자, 구리판에 겉불꽃에 넣고 검게 변했다.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럼 검게 변한 부분에 수소를 공급하여 가열했대요. 수소를 공급하여 지금 이거는요, Cu가 산소랑 만나서 CuO가 되는 거예요. 산화구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산화구리가 CuO가 H2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u로 바뀌고 뭐가 생겼겠니? H2O, 물이 생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환원이 되고요, 얘는 산화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가에서 구리는 산화됐어요. 구리는 산화되고요. 전자는 구리에서 산소로 이동하죠. Cu2 플러스 O2 마이너스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자, 그래서 구리에서 산소로 가고요. 나에서 수소는 산화되는 거죠. H2O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양이온수가 감소하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A2 플러스 들어있어요. A2 플러스 들어있다가 A2 플러스로 들어있고 금속 B가 있었는데 금속 B A가 되면서 A가 속출되면서 B가 몇 플러스가 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2 플러스고 여기가 몇이 돼야지 양이온수가 감소를 하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앞에서 요거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죠? 자, Cu가 Cu2 플러스가 알루미늄이랑 만나서 Cu가 되고요 Al3 플러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때 여기 2 플러스고 여기 3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양이온수를 맞춰주려면은 여기 개수가 3이 돼야 돼. 6.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여기 2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3 여기 2가 돼야 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화학식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 플러스가 3개 있었다가 3 플러스가 2개로 바뀌게 돼요. 양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였다가 n 플러스가 되니까 양이온수가 감소하려면 n이 못해도 2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얘기야. 2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이게 안 돼요. n이 1이면은요. n이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2 플러스가 요거 됐을 때 오히려 양이온수가 증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감소했으니까 n이 2보다는 커야 된다. 자, A2 플러스는 전자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B는 산화돼서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